안녕하십니까, 최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밖 법과 사회 시간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실제 당하거나 겪거나 위반할 수 있는 법률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도박에 이렇게 좀 많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청소년 사이에서 도박에 빠져서 도박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호기심에 이제 친구 따라 도박, 불법 도박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런 건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 기사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불법 경륜, 불법 경정, 불법 경맛, 스포츠 토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해서 이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경우로 접하게 되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을 접하기 쉽지는 않은데, 보통은 이제 호기심에 이 친구들 따라서 한번 간다든지 아는 선배 따라서 한번 해본다든지 해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가 제일 문제인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이제 로그인해서 접속해서 돈을 걸고 베팅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된다든지, 아니면 또 불법적인 어떤 도박장, 불법 내기 당구 이런 거 하면서 큰 돈을 걸고 하다가 불법적인 요소에 계속 빠져들고, 또 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이어서 불법적인 범행을 또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 불법 도박에 한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법 도박을 했을 때 처벌은 어디까지 가나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형법에 보면 도박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박죄와 이제 상습 도박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상 이제 도박 처벌 수위는 보통 일반적인 도박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박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이 도박과 관련된 행위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마사회법, 한국 마사회법 또는 경륜 경정법 등등의 법률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따라서 이 불법적인 도박장을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 아니면 불법적으로 도박에 참여했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도 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조심해야 되고, 혹시나 이런 부분에 본인이 이제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다 해서 조사를 받게 됐다 했을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착실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을 저질렀는데 여러 가지 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법률적 용어로 상상적 경합 이런 법률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가 해당한다 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죄를 같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불법 도박은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도박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의 정의를 이제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도박이란 그 2명 이상이 서로 간에 이제 돈을 걸고 재물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재물의 득실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이제 도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하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도 우리 대법원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연이란 이제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 또는 이제 예견, 아니면 또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에 따라 분명히 할 수 있어, 이게 아닌 이상 우연이라고 보는 거죠. 해서 최근 판례는 아니지만 서울 고등법원 사건 중에는 당구도, 내기 당구도 그 돈이 많이 걸고 내기 당하는 경우에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라고 본 판결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당구는 능력에 따라서 저 사람 잘 치고 나 못 치면 저쪽이 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구도 반드시 한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만으로 그 결과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기 당구도 도박에 해당한다, 우연성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럼 금액이 커서 내기 당구도 불법이 된 거, 도박이라고 했던 거죠? 네,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명절에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명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추석에 만나서 고스톱을 친다든지, 가족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카드 놀이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도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도박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이제 도박의 우연성도 중요하지만
도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 대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에서는 그 도박했던 시간, 장소, 그리고 도박했던 사람들 간의 관계, 뭐 사회적 지위, 재산의 정도, 그리고 이제 재물의 정도,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내기를 걸고 했는지 판돈이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까지 모두 참고해서 이건 도박이다 아니다를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도 뭐 판돈이 뭐 몇천 원, 몇만 원대 정도 수준은 전혀 도박으로 보지를 않고 있고요. 뭐 막걸리 값 내기 이런 것들은 도박에 해당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 사이트로 접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불법 스포츠 뭐 토토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어떤 도박 사이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이용하다 보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실 이게 불법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도 문제고 한데 이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가 개설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도박에 참여했다가 내가 걸었던 내 돈을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의 서버가 다른 나라, 뭐 중국이나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든 그런 범법자들을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은 문제지만 참여한 사람도 혹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참여해서 불법적으로 도박 행위를 계속 하는 경우도 당연히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불법 사이트라든지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청소년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이게 처벌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도박장, 불법적인 도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도박 행위는 엄연히 형법상 처벌받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고 촉법 소년이 아니라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촉법 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심을 하고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들이 최근 많이 빠져들고 있는 도박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도박은 절대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 다른 어른분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도해 주셨으면 하고 청소년들도 자신이 도박을 하는 행위가 도박에 해당될 수 있음을 좀 숙지를 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